안녕하세요, 더블라입니다. 오늘은 주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는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목이 조금 강하죠? 하지만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거지 난다는 내용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안 좋은 뉴스 소식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 대피 계획 세워야 된다라는 뉴스나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언제든 공격 가능하다는 말,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 결심했다라는 확신 있는 바이든 말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주가도 여러분들의 기분도 다운되고 계실 겁니다. 참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희의 돈이 시장에 들어가 있는 만큼 주식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을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가와 과거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함께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보기 전에 한번 S&P 500이 현재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한번 보시면 8.7%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8.7%, 생각보다 얼마 안 빠졌죠. 지금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20%는 빠진 것 같은데 정확히 수치로만 보면 실제로는 8.7%밖에 안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빠질 것 같긴 하지만요. 어쨌든 과거 굵직굵직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표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 S&P 500의 주가입니다. 보시면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1941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1962년도경에는 쿠파 미사일 위기, 1970년도에는 베트남 전쟁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쟁 시기마다 주가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다음 표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의 S&P 500 주가입니다. 1990년대 걸프 전쟁, 1991년에는 1차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작게 보이지만 이때도 비율을 보시면 큰 상승과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미국 9.11 테러와 이어서 2002년 2차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전쟁 때의 주가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사건 때마다 주가는 최대 얼마만큼 하락했고 이후 수익률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41년에 발생하였는데 사실 그래프 데이터가 없어, 제가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어떤 뉴스의 글을 인용해서 작성해보면 1941년도에 세계대전 폭락 때는 1년 기준 마이너스 11.58%, 전쟁 이후 3년간 수익률은 65.88%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비극이 있었던 6.25 전쟁 때는 주가가 최대 38.4% 하락하였으며 이후 3년간 상승률은 73.6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보시면 1962년 발생 시기에 42%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3년간 수익률은 124%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도 54%라는 매우 큰 최대 하락폭을 보여주었으나 전쟁 이후 3년 동안 433%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전쟁 시기 이후에는 주가가 엄청난 수익을 남겨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전쟁 위기 시에 대한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걸프 전쟁은 1990년도에 일어났고 1차 이라크 전쟁은 1991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발생하여 같은 사건으로 보면 최대 하락폭은 27.6%, 이후 3년간 수익률은 14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와 2차 이라크 전쟁이 비슷한 시기에 하나로 묶어서 보면 최대 하락폭이 무려 75%이며 이후 3년간 수익률은 209%입니다. 만약 테러 전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7년 이후인 2007년이 돼서야 원금을 회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보면 느끼는 점 하나는 현금을 항상 보유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춰야 더 큰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 풀매수를 하시게 되면 7년간의 고통을 버텨야 되는데 저 정도로 겪어보지 못했지만 만약 저라면 75%의 손해와 7년간의 고통은 견딜 수가 없어 주식시장을 떠났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위에 과거 전쟁 사건들과 주가의 관계를 보면 전쟁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언제쯤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예측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없지만 굳이 한번 해보자면
저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얼만큼 떨어졌냐와 RSI를 보면서 3차로 나누어 매수하고자 합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의 약어로서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강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입니다. 즉, 분자에는 N일간의 상승폭 평균이고 분모에는 N일간의 하락폭이 평균인데요. 일반적으로 70 이상의 경우 과매수, 30 이하일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표시합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현재 RSI가 62 정도로 60보다 살짝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월 단위 기준으로 하면 RSI가 60에서 1차 매수, 50에서 2차 매수, 40에서 3차 매수를 통해 점진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만약 2차 매수 시점인 40에서 끝날 경우 아쉽지만 3차 매수 금액은 현금을 보유하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 단위로 한번 살펴보면 1차는 RSI 50, 다시 말하면 지금 1차 매수를 진행하는 거고 2차는 40에서, 3차는 30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장 예측할 수 있는 기법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시장 금리와 주가의 관계성을 토대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해 위기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저점 매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지표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뒤통수 시력이 2.0이라는 거? 시간이 지나고 차트를 보고 기술적 기법을 보면 명확히 보이는 것들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기 전인 현재에서 미래를 볼 때는 왜 이리 예측이 어려운지 참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 때나 위기 대응 때 참고 지표 정도로만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의 상태와 현황 그리고 투자한 기업의 상태를 좀 더 깊이 보고 배당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매수할지 또는 매도할지를 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저러한 대응 이전에 저희한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2년 만에 나타난 폭락 징조 또는 우크라이나 긴장 지속의 코스피 하락, 뉴욕 증시 하락 등 이러한 뉴스들에서 벗어나서 학생이시라면 좀 더 학업에 집중하시고 직장인이시라면 직장생활에서 본업에 좀 더 충실하시는 것은 어떠하실까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나 대응에 대한 전략을 너무 정확히 맞추고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간단한 전략을 통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서 다소 위험하긴 하지만 주말에 바다 또는 등산을 통해 시장에서 한 발자국 멀어져 있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을 테니 너무 부안해동하셔서 섣부른 매도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즐겁고 함께하는 재테크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